자, 이번 시간에는 6가지의 파라메타의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어떤 4단자망이 주어졌습니다. 사단자망이 주어졌으면 안에 내부 회로가 결정이 되어 있을 거고, 따라서 이 4단자망의 특성식 두 개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식 두 개가 표현법이 1번부터 해서 6번까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법이 다르다는 거지 4단자망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4단자망이 딱 결정이 되면은 그 4단자망의 특성식 두 개도 결정이 되고, 그 특성식 두 개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방법이 6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G 파라미터로 표현된 4단자망을 갖다가 Y 파라미터로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G 파라미터로 표현된 4단자망을 갖다가 H 파라미터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금부터 유도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주어진 4단자망의 G 파라미터가 어떻게 주었냐면은 G11, G12, G21, G22의 값으로 주어졌다면 저 회로의 Y 파라미터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G 파라미터로 주어진 4단자망의 Y 파라미터 값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G 파라미터로 주어졌으니까 특성식 두 개가 G 파라미터의 표현법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V1, V2는 G11, G12, G21, G22, I1, I2 이렇게 표현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Y 파라미터를 구하려고 그래요. I1과 I2가 Y의 V1, V2가 되도록 여기 있는 Y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심플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두 개의 방정식을 갖다가 표현법을 바꾸치기 하는 방법. 즉 V1은 G11 I1 플러스 G12 I2, V2는 G21 I1 플러스 G22 I2 이렇게 표현된 두 개의 특성식을 갖고 I1은 어떻게, I2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종속 변수를 I1, I2가 되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 두 개의 방정식을 갖다가 미지수가 I1, I2고 나머지 V1과 G11 이런 것들은 미지수가 아니고 이미 상수라고 생각하면은 2원 1차 연립 방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I1과 I2만 미지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드 방정식이나 루프 방정식으로 만들어지는 2원 1차 연립 방식을 매트릭스 방법으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방정식에서 I1을 구하면은 G11, G12, G21, G22 매트릭스 디터미넌트 분의 I1이니까 여기가 V1, V2가 들어가고 G12, G21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매트릭스 풀면은 G11, G22 마이너스 G12, G21 분의 G21, V1 마이너스 G12, V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I1은 G11, G22 마이너스 G12의 G21 분의 G21 곱하기 V1 마이너스 G11 마이너스 G22 마이너스 G12 G21 분의 G12 곱하기 V2 이렇게 될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I2에 대해서 풀게 되면 I2는 역시 G11, G12, G21, G22의 디터미넌트 분의
여기가 G11, G21에 V1, V2 이렇게 들어가니다. 이걸 역시 디터미넌트 계산하면은 분모는 G11, G22 마이너스 G12, G21 분의 G1 마이너스 G21의 V1 플러스 G11, G22 마이너스 G12, G21 분의 G11, V2 이렇게 I1은 V1, V2로 표현되고 I2도 V1, V2로 표현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값들이 뭐로 표현된다면은 Y11, Y12, Y 파라미터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주어진 G 파라미터로 주어진 4단자망의 Y 파라미터 Y11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G11, G22 마이너스 G12, G21 분의 얘가 Y11이니까 G21 그 다음에 Y12는 분모는 똑같고 분자만 마이너스 G12 그 다음에 Y21은 분모 같고 얘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G21 Y12, 21 뭐가 틀렸나? G12 얘가 G22죠. 그래서 얘가 22가 되고 얘가 22가 되죠. 그 다음에 Y22는 분모 동일하고 G11 이렇게. 그래서 G 파라미터로 표현된 4단자망을 Y 파라미터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도 바로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연립 방식을 푸는 방법이고요. 이 매트릭스 방법을 보게 되면은 V라는 매트릭스는 G 파라미터 매트릭스 곱하기 I 파라미터 매트릭스가 되고요. 따라서 이걸 갖다 거꾸로 쓰게 되면은 I의 매트릭스는 G 매트릭스의 0 매트릭스 곱하기 V의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은 바로 Y 매트릭스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Y 매트릭스는 바로 V 매트릭스의 0 매트릭스다. 그래서 G1부터 V가 아닌 G죠. G 매트릭스가 G11부터 G22까지 주어졌으면 저 매트릭스의 0 매트릭스를 구하게 되면은 바로 Y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4단자망 G 파라미터로 주어진 4단자망의 Y 파라미터를 구할 때 G 매트릭스로 G 파라미터로 표현된 두 가지 방정식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Y 파라미터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G 파라미터로 주어진 4단자망의 H 파라미터를 구하는데 요것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의에 의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목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에 의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자, 주어진 것이 Y 파라미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G 파라미터가 주어졌으면은 우리가 V1과 I2는 H11, H12, H21, H22에 I1과 V2 이렇게 만들어질 때 여기에 들어가는 H 파라미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또 방정식으로 쓰게 되면은 V1은 H11, I1 플러스 H12, V2 I2는 H21, I1 플러스 H22, V2 이렇게 주어지고 첫 번째 H11은 이 식에서 H11을 구하는 원리가 뭐냐 하면은 요거하고 관계식에서 풀면 되는데 얘가 있기 때문에 V2를 제로로 만들었을 때 I1과 V1의 관계식입니다. 그러니까 V2를 제로로 만들었을 때 V1하고 I1의 관계식을 구해서 그로부터 H11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주어진 회로에서 G 파라미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주어졌을 겁니다. 이 주어진 두 식을 갖고 요걸 그대로 디파인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주어진 식에서 V2를 제로로 만듭니다. 만들면 위의 식을 왜 되냐면 V1은 G11I1 플러스 G12I2가 되고요. 이 밑에 식은 V2를 제로로 만들었으니까 제로는 G21 I1 플러스 G22 I2가 돼요. 그래서 이 식을 1식과 2식으로 둔다면 1식 곱하기 G22 마이너스 2식 곱하기 G12를 합니다. 그러니까 I2라는 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는 G22를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G12를 곱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좌변은 왜 돼요? G22 V1이 되고 우변은 여기서 G11 곱하기 G22 I1 빼기 얘가 되죠. 빼기 G12 G21 I1 따라서 I1분의 V1은 G22분의 G11 G22 마이너스 G12 G21 이것이 바로 H11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에 의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H12는 여기 있으니까 I1을 제로로 했을 때 V2와 V1의 비입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이 두 개의 식에서 I1을 제로로 만들고 나서 V2하고 V1의 비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저 식에서 I1을 제로로 만들면은 V1은 G12 I2가 될 거고 V2는 G22 I2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H12는 어디 돼요? 이거분의 이거니까 I2 약분되고 나면은 G22분의 G12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G12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H21은 여기에 있는데 V2를 제로로 했을 때 I1과 I2의 비입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이와 같은 두 개의 식에서 V2를 일단 제로로 만들어. 그러면은 V1은 G11 I1 플러스 G12 I2가 되고 제로는 G21 I1 플러스 G22 I2 이와 같은 두 개의 식을 갖고 I1과 I2의 비를 구하는데 V1이 이거는 V1이 들어가 있는데 V1은 아무 쓸모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은 필요 없습니다. 밑에 식만 갖고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일단은 넘어가. 얘를 넘고든지. 그러면은 G21 I1은 마이너스 G22 I2가 될 거고 따라서 I1분의 I2는 마이너스 G22분의 이게 1로 넘어오니까 이게 1로 가고 마이너스 G22분의 G21 얘가 뭐냐 하면은 H21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H22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I1을 제로로 만들었을 때 V2와 I2의 비입니다. 그래서 V2분의 I2고 I1을 제로로 만들어라. 그래서 주어진 두 식에서 I1을 제로로 만들면은 G12의 I2 V2는 G22의 I2. 자, 그런데 V2하고 I2 관계니까 위에 있는 식은 필요 없고 밑에 있는 식만 구하면 돼. 그쵸?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을 V2가 1로 넘어오는 거니까 H22는 V2분의 I2는 G2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G 파라미터로 주어진 4단자망의 H 파라미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4단자망의 파라미터가 주어졌으면 다른 파라미터로 충분히 변화 가능. 델타 결선하고 Y 결선 간의 저항 또는 임피던스의 관계를 이미 2장에서도 한 번 했고 10장에서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단자망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때는 4단자망을 안 비웠기 때문에. 그래서 2단자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들다 보는 입력 임피던스나 입력 저항을 세 군데 다 들다 봐야 돼. 세 군데 다 들다 봤을 때 같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부터, 세 개의 식으로부터 유도해서 우리가 답을 얻었는데 4단자망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항은 임피던스를 갖다가 저항 성분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G1, G2, G3가 Y형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4단자망이 있고, 그 다음에 델타형으로 주어지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GC가 되고 여기가 GA, 여기가 GB 이렇게 되는 4단자망.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4단자망과 오른쪽에 있는 4단자망이 등가 회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4단자망으로 생각했으니까 흘러들어가는 전류를 I1, 걸리는 전압을 I2, V1 여기는 I2와 V2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1과 V1 그 다음에 여기서 I2와 V2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는 특성식 두 개하고 얘가 만들어지는 특성식 두 개가 같으면 두 회로는 등가 회로입니다. 그렇죠? 왼쪽에서 G 파라미터 구하고 오른쪽에 G 파라미터를 구해서 같다 이렇게 두면은 G1하고 G2, G3하고 GA, GB, GC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은 Y형은, Y 결선은 G 파라미터를 구하기 쉽고요. 델타 결선은 Y 파라미터를 구하기가 쉬워요. 회로로부터 얻어지는 게. 그래서 Y형에서는 G 파라미터를 구하고, 그 다음 파이형에서는 Y 파라미터를 구해서 만약에 G1, G2, G3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Y 파라미터를 구했는 걸 갖고 다시 G 파라미터를 바꿔. 그리고 원래 G 파라미터하고 비교하면 되고요. 반대로 GA, GB, GC를 구하려고 그러면 Y 파라미터를 가만히 놔두고 왼쪽 Y형에서 구한 G 파라미터를 Y 파라미터로 바꿔. 그리고 같다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봅시다. 일단은 그래서 Y형에서 우리가 G 파라미터를 구하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V1은 그냥 다이렉트로 풀겠습니다. 여기가 흐르는 전류가 I1, 여기가 I2. 일로 흐르는 전류는 I1 플러스 I2니까 입력 루프 방정식으로부터 V1은 G1 더하기 G3의 I1 플러스 G3의 I2 이렇게 되고요. 출력 루프 방정식을 구하면은 V2는 G3의 I1 플러스 G2 플러스 G3의 I2 이렇게 G 파라미터를 구하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델타 결선으로부터는 Y 파라미터가 편해요. 그래서 I1은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일로 흐르는 전류 플러스 일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GB분의 V1 플러스 GC분의 V1 마이너스 V2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면은 GB분의 1 플러스 GC분의 1의 V1 마이너스 GC분의 1의 V2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I2는 마찬가지로 일로 흘러가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 더하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니까 GA분의 V2 플러스
C분의 V2 마이너스 V1은 마이너스 GC분의 1의 V1 플러스 GA분의 1 플러스 GC분의 1의 V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만들어지는 G 파라미터를 갖다가 Y 파라미터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갖고 그대로 I1에 대해서 풀면은 G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G1 더하기 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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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 더하기 G3 분의 여기가 V1, V1, V2 G3 여기가 G2 플러스 G3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G1 플러스 G3 G2 플러스 G3 마이너스 G3의 자성 분의 G2 플러스 G3의 V1 플러스 마이너스 G3의 V2 이렇게 되고요. 이걸 풀면 오게 돼요. G1, G2, G1, G3 G2, G3 그러니까 G1, G2 플러스 G2, G3 플러스 G1, G3만 남고 분의 G2 플러스 G3 곱하기 V1 마이너스 G1, G2, G2, G3 G3, G1, G1, G3 분의 G3, V2 그 다음에 I2를 구하면 분모는 똑같고요. 분자만 G1 플러스 G3의 G3 V1 V2가 될 거니까 분모 동일하고 이렇게 먼저 곱한 걸 쓰게 마이너스 G3의 V1 플러스 G1 플러스 G3의 V2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G 파라미터로 표현된 이 식을 Y 파라미터로 I1은 어떻게 I2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Y형 Y 결선의 Y 파라미터가 얘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델타 결선의 Y 파라미터는 여기에 이미 구해져 있고 그러면은 두 개가 등가 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두 Y 파라미터가 같아야 돼요. 왜? 특성식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I1, V1 사이에 있는 이 값이 여기에 있는 I1, V1 사이에 있는 이 값하고 같아야 되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GC분의 1이 이 값이 돼야 되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GC분의 1이 이 값이 돼야 되고 같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뒤에 있는 얘가 돼야 돼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얘가 되니까 GB분의 1 플러스 GC분의 1은 G1, G2 더하기 G2, G3 더하기 G1, G3 분의 G2 플러스 G3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마이너스 GC분의 1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G1, G2, G2, G3 G1, G3 분의 G3 그 다음에 GA분의 1 플러스 GC분의 1은 여기 있는 요것이 얘가분의 얘죠. 그쵸? 그래서 G1, G2 G2, G3 G1, G3 분의 G1, G3 그래서 일단은 얘부터 먼저 구하면은 GC는 이걸 역술치하고 마이너스 빼면 돼요. 그쵸? 그래서 GC는 G3분의 G와 G2, G2, G3, G와 G3 이렇게 구하고
G1분의 1을 갖다가 이것이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그래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를 되니까 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GB분의 1이 얘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GA분의 1은 G1이 되고, 그쵸? 따라서 GB는 G2분의 분자는 똑같습니다. G1, G2, G2, G3, G1, G3. 그 다음에 GA는 분모는 G1이 되고 분자는 똑같고, 그쵸? 그래서 왼쪽에 G1, G2, G3가 주어지면 오른쪽에 델타 결선의 GA, GB, G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델타 결선의 GA, GB, GC가 주어졌을 때 Y 결선의 G1, G2, G3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얘를 갖다가 G 파라미터로 바꿔치기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G 파라미터로 바꿔치기 하고 나서 얘하고 비교를 하면은 G1 값은 얼마, G2 값은 얼마, G3 값은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Y 파라미터가 지금 델타 결선의 Y 파라미터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자, 분수꼴로. 그래서 G 파라미터로 곤치면은 더더욱 복잡해지는데 이럴 때는 수학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역수를 갖다가 어드미턴스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YB, YC. 그 다음에 YC. 여기는 YB, YC 이렇게. 그러니까 G분의 1을 갖다가 역수로 쓰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어드미턴스 쓰면은 그냥 만들어지죠. 그쵸? 그걸 갖고 비교를 해. 그리고 최종적인 나온 식에다가 다시 원상 복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놔두고 요 식을 보면은 I1은 YB 플러스 YC의 V1 마이너스 YC의 V2 I2는 마이너스 YC의 V1 플러스 YA 플러스 YC의 V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어드미턴스로 표현하면은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G 파라미터로 표현하니까 V1은 디터미넌트 YA 플러스 YC 마이너스 YC 마이너스 YC Y 여기가 P구나. 여기가 YA 플러스 YC 예 여기가 I1 I2가 들어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YC YA 플러스 YC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YB 플러스 YC, YA 플러스 YC, 마이너스 YC의 자성 분의 YA 플러스 YC의 전체 I1 마이너스 YC의 I2 분모가 어디 돼요? 아까처럼 YA, YB, YB, YC, YA, YC 분의 YA 플러스 YC I1 마이너스 YC의 I2 같은 방법으로 V2에 대해서 풀면은 분모는 똑같고 분자만 여기가 YB 플러스 YC 마이너스 YC의 I1, I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모는 YA, YB 플러스 YB, YC 플러스 YA, YC 분의 마이너스 YC의 I1 플러스 YB 플러스 YC의 I2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델타 결선을 갖다가 G 파라미터로 표현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Y형에서 구한 G 파라미터하고 비교를 하면은 G1 더하기 G3는 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G3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쵸?
그 다음 밑에 있는 G3 됐고 G2 더하기 G3는 이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어떤? 응? 어떤 거? 여기가 마이너스 YC네. 그럼 틀렸지? 마이너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분모는 됐고 그쵸? 분자는 이렇게 이게 플러스가 되네. 이게 플러스 그쵸? 네. 여기도 플러스. 자 그러면은 얘하고 비교를 하면은 G1 플러스 G3는 이제 이거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제 얘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G1 더하기 G3가 왜 되냐면은 YA, YB 플러스 YB, YC 플러스 YA, YC 분의 YA 플러스 YC 그 다음에 G2 플러스 G3는 분모는 동일하고 분자가 YB 플러스 YC가 되고요. 그 다음에 G3는 분모가 동일하고 YC가 됩니다. 그쵸? 맞아? 얘하고 저 앞에 있는 텀하고 요거하고 뒤에 있는 텀하고 요거하고 밑에 식에서 앞에 있는 텀 얘하고 밑에 식에서 두 번째 텀을 비교하면은 이런 식의 세 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밑에 식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얘하고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뭐를 곱하냐 하면은 GA, GB, GC를 곱해버려. 분자 분모에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GA, GB를 곱하면은 1이 됩니다. YA, YB가 있기 때문에 GC만 살아남아요. 여기는 GC, 여기는 GA, 여기는 GB. 그래서 분모는 GA 더하기 GB 더하기 GC가 되고 분자는 여기에다가 GA, GB, GC 나오면 GA는 없어지고 GB, GC만 남죠. 이것이 G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 똑같이 하면은 GA 더하기 GB 더하기 GC 분의 GA, GC 연하 GA 더하기 GB 더하기 GC 분의 GA, GB 그래서 GA, GB, GC가 주어졌을 때 G1, G2, G3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4단자망이 주어졌을 때 그 4단자망의 왼쪽에 V1 자리에 V라는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I2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똑같은 4단자망에 이번에는 V2에다가 전압을 가했어요. 그랬을 때 I1이 흐르게 되는데 이 I1과 I2가 같으면 I1과 I2의 값이 같으면 이 4단자망을 갖다가 가역 회로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좌우 대칭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80도 돌려도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4단자망의 파라미터가 어떠한 값이 되면은 가역 회로가 되는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G 파라미터로 표현된 식이 있다면 V1은 G11 I1 플러스 G12 I2 V2는 G21 I1 플러스 G22 I2입니다. 그래서 위의 케이스에서 I2를 한번 구하겠어요. 위의 케이스를 구하게 되면은 V1 대신에 V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V2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고 난 후에 I2를 구합니다. 그래서 구하면은 V는 G11 I1 플러스 G12 I2가 되고 제로는 G21 I1 플러스 G22 I2 여기에 1식이고 얘를 2식이라고 두고 G1 I1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1식에다가 G21을 곱하고요. 2식에다가 G11을 곱해. 그리고 빼면은 여기에다가 G21V는 얘는 없어졌고 얘는 G12 G21 마이너스 G11 G22의 I2 따라서 I2를 구해보니까 G12 G21 마이너스 G11 G22 분의 G21 V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의 식에 위와 같은 케이스에서 I2를 구하니까 이렇게 되고 밑에 있는 케이스에서 I1을 구하니까 자 밑에 있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V1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고 V2 대신에 V를 인가를 했을 때 I1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니까 제로는 G11 I1 플러스 G12 I2 밑에 식은 V는 G21 I1 플러스 G22 I2 이렇게 하고 I2를 어머니는 제거를 해야 돼요. I1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개수를 갖기 위해서는 2'에다가 곱하기 G21 그 다음에 1'에다가 G22를 곱해서 빼면은 G21의 V는 자 얘는 없어지게 될 거고 얘는 왜 돼요? 얘하고 얘 곱했는 G21, G12 12를 곱해야 되죠? 12 마이너스 G11, G22의 I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I1은 G21, G12 마이너스 G11, G22 분의 G21 V.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같으면 가역회로니까 가역회로 되는 조건이 바로 G21하고 G12가 같으면 어떤 4단자망이 G 파라미터로 표현했을 때 G12하고 G21이 같으면 그 회로는 가역회로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파라미터로 표현됐을 때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면 가역회로가 되는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의 케이스에서 I2를 구하고 밑에 케이스에서 I1을 구해가 두 개가 같으면 가역회로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은 어떤 4단자망이 RLC로만 구성되었을 때 이때 RLC를 갖다가 우리는 수동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동소자는 TR이나 OPM4고 그래서 수동소자는 RLC니까 어떤 4단자망이 수동소자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 회로는 가역회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RLC로만 구성된 4단자망은 가역회로다.